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Foreign Languag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요. 보통 English, Mathematics, Science, Social Science, Humanity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Foreign Language, 제2외국어라고 하는 이 Foreign Language 같은 경우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약간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염두를 해두셔야 하는지 강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디지털 SAT 공부는 저희 플랫폼인 ETT와 함께 해주세요. ett-test.com입니다. 자, 우리 몇몇 대학들에서 이 Foreign Language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필수 요소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구하는지 빠르게 여러 학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버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Single Foreign Language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은 스페니쉬 했다가 2년은 프렌치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하나의 Foreign Language로 쭉 유지를 해라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World Language 3 or more years of same World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지는 그 이상 제2외국어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MI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약합니다. 2년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좀 센데 4년 동안 one language 해야 된다. 자, 예일 같은 경우는 Yale does not have any specific entrance requirement 라고 하긴 하지만 you should try to take courses each year in English, Science, Math, Social Science and Foreign Language 여기 있네요. Foreign Language를 그래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 필수적인 건 아닌데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듀크 같은 경우도 we recommend 3 years of 여기 foreign language 있죠? 그래서 3년 이상 하는 것을 recommend 한다고 하네요. 자, 브라운 같은 경우도 이게 world language 있죠? 3에서 4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도 예일이랑 비슷하게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여기도 recommend 한다고 하죠? Students take 4 years of each of the following subjects 할 때 foreign language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릭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4년 내내 안 쉬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입니다. 자,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도 foreign language 2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코넬은 이제 여기 디파트먼트마다 좀 다 다른데 저는 지금 뭘 갖고 왔냐면 Arts and Science 디파트먼트에서 보면은 3 unit of one foreign language 하나의 제2외국어를 가지고 3 unit 3년 3학기 이상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CC하고 같은 경우에 foreign language 2에서 3년. 자, Dartmouth 3년. 우리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제2외국어를 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여기 리스트에 이렇게 굳이 딱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러 대학들을 보면 굳이 딱 써 있습니다. Foreign Language 4년 동안 하나의 랭귀지를 해라. 3년 이상 해라. 그래도 적어도 2년 이상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이 영어랑 본인의 모국어 말고 제2외국어에 해당하는 이런 Foreign Language를 어느 정도는 꼭 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대학들이 봤을 때 이 제2외국어에 대한 이 구사력을 봤을 때 단지 이러한 이유들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거기서 취업의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학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는 것일까요? 우리 이 하버드에서 이번에 Affirmative Action 폐지될 때 이 판결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이 diversity, 그 다양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다양성은 무엇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냐면 당연히 인종적인 다양성 이런 것도 그 판결에서 주된 이야기였으니까 포함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냐면 different academic interest, belief system, 이 믿음, 신앙, 그리고 이 political views, 정치적인 관점, geographic origins, 본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family circumstance,
가족들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셜 문제까지 해서 여러 기준을 가지고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 다양성, 이 diversity, 다양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 foreign language, 이 제2외국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지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글자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많이들 알려져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지금 저희가 미국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 이 영어권 지역 혹은 내가 태어난 곳 말고 제3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제3의 지역의 문화도 같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포용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미국 대학들은 다른 나라의 대학들보다도 더 훨씬 다문화적인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추구하며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어린 학생들을 티칭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냐면 여기 살고 있는 미국인 어린 학생들,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티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어린 학생들을 뭐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러한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고요. 자, 그 활동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당연히 어린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활동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문화의 포용력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첨가를 하고 싶으면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의 뿌리인 한국인이나 그냥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인 학생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뭐 히스패닉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랍 문화권, 아니면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인디언들, 이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티칭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운 학생들을 티칭으로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권도 포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활동이 이 volunteer에서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부모님이 한국인 학생인 성이 킴, 캉, 리 저는 안 쉬고 이런 식으로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제2외국어를 한국어를 선택해서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어 구사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구사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미국 대학에서 이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다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페니쉬를 세컨드 랭귀지로 한다든지 프렌치를 세컨드 랭귀지로 한다든지 라틴을 세컨드 랭귀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volunteer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확실히 문화적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큰 역할을 해서 이것 때문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포용력의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세컨드 랭귀지는 코리안보다는 제3의 문화권의 세컨드 랭귀지를 하면서 그걸 익힌 다음에 volunteer에서도 어느 정도 다 문화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보여준다면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추가로 이러한 부분도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심도 있고 다양하게 이 며칠 있다가 제가 설명회를 할 건데 거기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